최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분에서 파격적인 증시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많은 주식 초보분들이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대부분 모르십니다. 왜냐?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과거부터 거의 3, 40년 동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로 대주주 기준이었습니다. 영상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2020년 기준 양도소득세 대상자를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기업 지분의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주주다 해서 이 대주주는 22에서 33% 사이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큰 손들이 매도한다, 주식을 매도하는 계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대주주만 아니면 되니까.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일부 대주주만 대상이었고 경영권을 위해 대주주일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될 사항이 아니었죠. 일부 큰손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은 연말에 회피를 해야 하는 게 당연시될 정도의 양도소득세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의미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거의 40년 만에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 자체가 확 바뀌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3년간 수익과 손실 합산을 고려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입니다. 자세한 사례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좀 더 합리적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의 인터넷 댓글이나 분위기를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갑자기 세금을 더 걷는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갑자기 개인 투자자도 세금을 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난리가 지금 났는데, 사실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기존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변화표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딱 눈에도 보이시죠? 과거에는 5%, 100억 기준이었는데 계속 3%, 2%, 1%까지 낮아지면서 지금은 대주주 요건이 시장 1% 그리고 10억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또한 더 낮아지죠. 내년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3억 원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도 알고 있었던 거죠. 현재 대주주 요건의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 과세 기준이 회피성도 있고 투자 결정을 왜곡시키기도 했고 소액주주, 채권, 장외파생 상품 등 이런 쪽에서 비과세되는 범위도 워낙 넓고 또 새로운 금융상품은 지금 오늘날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조세 회피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온통 조세 회피의 사각지대였죠. 쉽게 말해서 그냥 양도소득세는 내는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는 전산이 미흡했고 양도 차익을 실시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재부가 우리 편리하게 규모에 관해서 세율을 부과하자 식의 편의주의식 조세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이게 가능했느냐? 30년, 40년 전 이쯤이면 주식 투자 이 개념 자체가 지금과 많이 달랐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란 게 대중적인 투자 수단이 되었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식 투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편의주의식 조세에 관해서 저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조세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이 합리주의적 성격으로 봤을 때 원래 제도는 잘못된 것이고 진작 바뀌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이 정당성에 관해서는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원래부터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상장시장 기준으로 0.25%에서 2023년에는 0.15%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밑에 작게 농어촌 특별세 0.15%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신 여러분은 그동안 모두 농어촌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 진짜 많습니다. 기존 증권거래세 중에 0.15% 부분은 농특세로 내는 것인데 향후에 증권거래세가 0.15%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증권거래세를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고 불러도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니 합리주의라면서 증권거래세는 아시다시피 주식할 때 무조건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 손실이 발생할 때도 내는 과세이기 때문에 손실과세라고도 합니다. 자, 이 농특세를 손실을 본 사람에게서도 충당한다? 자, 과연 여러분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특세를 자본시장에 부과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착오라는 지적이 실제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 말고도 개별소비세나 취득세 등에서 일정 비율로 매겨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느냐? 1994년 무역 자유화에 합의한 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농어촌에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증권거래세는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징벌적 거래세가 존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조세 합리주의 논리로 봤을 때 증권거래세 0.15%의 존치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수익으로 얻은 돈에 부과해야 맞는 거죠. 자, 대부분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나라는 양도차익세가 없고 양도차익세를 도입한 나라는 증권거래세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증권거래세 0.15%를 남겨두는 게 아니고 사실 0%가 돼야 되는 게 맞는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인 투자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상위 5%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증권거래세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95%에서 97%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니들은 관련이 없어. 이런 말이죠. 통계와 숫자를 보면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반발을 하고 난리가 났느냐? 자, 제가 쉽게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여러분은 혹시 로또 복권을 사실 때 이 1등이 될 확률이 실제로는 99.99%도 안 되지만 이 확률상 안 된다고 하더라도 로또를 살 때 나는 어차피 1등 안 될 거야 생각하고 로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주식 투자도 숫자와 통계상으로는 이 꾸준히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릴 개인 투자자가 상위 3% 4%에 불과하지만 이 자기는 어차피 연 2천만 원 수익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세제 개편 나랑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자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기존 대주주만 내던 양도소득세가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어찌 되었든 개인 투자자가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투자자들은 분명 데이터를 이해 못할 겁니다. 투자 심리적으로 와닿을 것이고 소액 투자자나 큰 손들이나 이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의 나름 머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데이터만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조세 수익이 이렇게 바뀌면서 정말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발은 정말 크게 많이 늘어났죠. 투자자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나
실질적으로 좀 더 합리주의적 조세 개편을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는 0%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조금 더 개편을 해서 여기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이런,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2023년까지 시간이 충분히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개편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향후 세부담 변화 사례에 관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조금 첨부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